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실검 1위를 한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이 상중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개념 없는 발언을 내뱉어가지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게 역풍을 맞게 생겨서 이 소식을 꼭 전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지금 어떤 망언을 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역풍을 맞기 시작했는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배현진 의원 지금 실검의 1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애초에 이걸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을 풀어달라,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장래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면서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의무로 지고 있는 병역의 의무에 지위고하란 없다라며 당당하게 재검받고 2심 재판 출석해서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혔던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 내주시길 바란다는 얘긴데요. 배현진 씨도 이참에 내 이름을 알려야겠다 라는 생각인진 모르겠지만, 굳이 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이 시점에 꼭 저렇게 얘기를 해야만 하는가? 이거 다 끝나고 의혹 제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이 박원순 시장 아들 문제는 진작 수도 없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게 어딥니까? 바로 당신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배현진 씨는 본인의 그 조기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에 당당하게 본인의 이름을, 심지어 한 란에 10개 중에 3개가 본인 이름 대문짝만하게 박혀서 저렇게 언론을 타고 있는데요. 배현진 의원님, 기분 좋으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누구나 내 주위에서 누군가가 떠났을 때 그 아픔을, 모든 인간이라면 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아들한테 저런 의혹 제기를 또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도 하고 본인의 이름도 알리시니까 기분이 좋냐고요. 누가 당신네 가족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와가지고 저렇게 비꼬면은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이게 당신이 생각하는 정치이고 그게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치입니까? 그러려고 정치인 하신 겁니까?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기자님의 페이스북에 글 올라온 거를 요약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공격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공격을 잘 방어한 기준으로 삼았던 매뉴얼이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 자제인 박주신 씨에 대한 고통스러운 방어 경험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기도 했다가 완전히 묵살하기도 했다가 또 고소로 강하게 대응하기도 했다가 또 상대의 호소에 소를 취하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시 캠프에서는 처음부터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그때그때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와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준비와 전략 없이 처음부터 맨몸으로 그 야비한 공격을 감내해야 했던 박주신 씨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수십 번도 넘게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갑작스런 부고에 황망하게 귀국한 박주신 씨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인과 유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할 시기에 어떻게 하면 더 아프게 상처를 후빌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과 그 유가족분들의 고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빚으로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팩트를 제시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당연하죠. 이들은 애초에 진실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의혹 제기를 하면서 상대편에 정치적인 타격을 주고 굉장한 정신적 피로감을 주고, 그리고 국민들한테서는 뭔가 의혹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언론을 활용해 의혹 제기를 무분별하게 해댑니다. 저는 언론개혁도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검찰개혁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언론개혁도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대부분의 여러가지 문제들의 시작이 저는 언론에 있다고 봅니다. 언론 신나가지고 저들의 페이스북 다뤄줍니다. 하지만 민주진영의 해명 제대로 다뤄줍니까? 다뤄주죠. 아주 끝자락에 제목이나 뭐 혹은 썸네일이나 이런 데는 대문짝만하게 그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다루고 내용 끝자락에 하단부에 아주 짧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 뭐 반면 이러이러한 얘기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다룹니다.
이게 제대로 된 언론의 보도의 행태입니까? 이런 상황에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해서 제가 민주진영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으면 꼭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놈아, 어린 놈의 새끼가 기계적인 중립을 지켜야지, 넌 뭐 빨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그런 얘기를 언론사에다 가서 하세요. 아니 언론의 보도 지침도 어기고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곳에서 정말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거에 대해선 찍소리도 못하고 개인의 의견을 편하게 내는 유튜브 채널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당신처럼 네티즌들도 댓글 다는 사람들도 기계적 중립을 달라고 하시던가요? 애초에 터무니도 없는 얘기를 하고 와가지고. 이런 상황에 싱크와이 소장이었던 지금 김성애 대변인님의 페이스북을 보면 인간이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한계를 모르겠다. 유튜브 정책에 이런 건 위반이 안 되나 모르겠다. 가세연이 아니라 플랫폼 문제다. 함께 히히낙낙하는 17,000명 정도의 실시간 시청자와 함께 우린 풍요롭게 살고 있지 않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돌아가신 그 장소를 저렇게 찾아다니면서 17,000명 넘는 사람들이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박주신 씨의 공개신검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했던 양 박사 등 일당이 2014년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MRI가 박주신 씨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1인당 벌금 700에서 1,500만원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해서 2심이 진행 중인데요. 이거는 형사 재판이고요. 또 2016년에는 이들을 상대로 6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강용석 씨를 상대로도 2억 3천만 원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와 이 형사 재판은 모두 소송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진행이 계속될 예정이고요. 결국 저렇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의 아들을 두고 끊임없이 의혹 제기를 합시고 계속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팩트에 애초에 관심이 없었던 이들 제대로 처벌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걸 관심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론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저는 꾸준히 이 소식을 전할 예정이고요. 배현진 씨 과연 저런 의혹 제기한 거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네티즌들의 어마어마한 비판의 댓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법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진짜 어느 순간 박원순 조문 안 한다, 이게 유행이 됐죠. 안 가시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용히 안 가면 됩니다. 안철수 씨도 박원순 5일장 동의 못해 이러면서 별도 조문 안 한다 이러고 있고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저렇게 공무상 사망이 아닌데도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장례 치르는 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정희 씨는요? 특히나 안철수 씨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진짜 정치가 뭔지 저는, 오죽하면 홍준표 의원도 박원순 시장 비보에 큰 충격이라며 고인 명예실추 없길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늘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렇게 허망하게 떠났고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홍준표 의원이 저렇게 직접 얘기를 했다고요. 게다가 이재호 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심지어 그 권영진 대구시장까지도 영면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추모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아니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 비난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히 누구나 비판 비난 받을 수 있고요. 의혹제기까지도 무분별하게 하는 건 전 정말 그 곽상도식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지만 의혹제기 자체가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든 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때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저렇게 언론에 한번 타보고자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고 어떻게든 언론에 한번 타보고자 저렇게 조문 안 간다는 걸 대문짝만하게 자랑하고, 그게 뭘 자랑입니까? 그러려고 정치한 겁니까? 언론이 저렇게 한번 다뤄주면 기분이 아주 좋으십니까? 아들 의혹 제기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치적으로 물거뜯는 사람들까지도 굳이 이 시점에 저런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인간으로서 기본이 돼야 정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2억 원 통큰 기부를 했던 거 아십니까? 당신들이 함부로 입에 올리면서 떠들 사람이 아니라고요. 배현진 씨 지금 실컷 저렇게 웃어두십시오. 본인 딴에는 아주 잘났다고 지금 아주 신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인의 만행은 반드시 되돌려받기 마련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어이가 없는 거는요, 백선엽 씨에 대해선 공과 과가 사람 누구나 있으니까 공에 집중하라 그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선 엄청난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과라는 것도 아직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언제부터 고소를 당하면 그게 범죄자가 돼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정작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고소당하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제발 내 억울함 좀 알아달라. 그러면서 본인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전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는 거고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 배현진 씨 본인이 지금 저지른 만행 반드시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